안녕하십니까. 생큐아트 최성규 인사드립니다. 새해 인사한 지도 벌써 한 달을 훌쩍 넘기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간의 연말 연시 미술계 안팎의 일들을 정보 전달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션 소식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옥션은 지금 현재 3년 연속 계속 지금 하락세를 좀 보이고는 있습니다. 근데 여하튼 지난 2019년도에는 총 90회의 경매가 열렸는데 낙찰 총액이 1435억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유영구 화백이나 천경자 화백님이 K옥션의 경매에서 본인 작품 경매 최고가를 기록해서 화제가 되었던 2018년도에 경매 낙찰 총액인 2천억 대비했을 때의 28%가 줄은 수치입니다. 실은 여하튼 작년도 2019년도 국내 경매 시장에서 최고의 낙찰률을 보인 작가는 6대가 중에 한 분이신 이당 김은호 화백입니다. 이당 화백님의 작품이 54점이 나와서 49점이 경매에 낙찰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낙찰률 1위를 기록했습니다. 그 다음에 낙찰 총액의 1위는 김환기 화백입니다. 119점 가운데에 84점이 거래가 되었거든요. 근데 그 총액은 249억 1,9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낙찰 총액은 김환기 화백이었습니다. 김환기 화백님은 1971년도에 무제라고 하셨던 작업, 무제 작업, 그러니까 1971년도에 그리신 무제 이 작품이 그 당시에 72억으로 국내 경매사 최고가를 기록을 했죠. 그리고 사실은 이어서 김한규 화백은 자가갱신을 사실 하고 계신 경우이기도 합니다. 국내 경우에 해당하겠지만은 대체적으로 그 소비자들께서, 그러니까 이 콜렉터들이 작품 구매에 대한 심리는 상반기에 상승한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관망세라고 하는 통계가 있는데, 그렇게 보면 경매 관련 등의 기획이라든지 행사는 상반기에 하는 것이 좋고 하반기에는 자선전과 같은 것이 좋다라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연말에 우리 재계의 큰별 두 분이 돌아가셨죠. 단지 재계라고 해서 우리가 언급을 한다라기보다는 이분들이 문화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소개를 드리고자 하는 것인데, 먼저 지난 12월 9일 날 김우중 회장님이 타계하셨죠. 김 회장님은 인간은 족적을 남겨야지 의식이 없는 연명치료는 무의미하다라고 하시면서 인공호흡기라든지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고 존음사를 택해서 죽음 문화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다시 일으키기도 하였습니다. 이미 다 알고 계시듯이 김우중 회장님은 문화계에 많은 기여를 한 분입니다. 200억이 넘는 사제를 출연해서 대우학술 총서를 출간하도록 했던 것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김 회장님께서 아마 바둑 3단이신데 이 바둑계에도 많은 역할을 해 주셔서 이 은인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죠. 저희 미술과 관련해서는 김 회장님의 장남인 선재 씨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면서 이 선재 씨를 기리기 위해서 1991년도 경북 경주시에 선재 미술관을 건립했죠. 그리고 7년 후인 1998년에 서울 종로구에 있는 율곡로에 아트 선재 센터를 열었습니다. 그룹 해체 후에 공매 과정이 있었습니다만은 김 회장님의 부인이신 정희자 전 힐튼 호텔 회장님이 관장을 맡다가 2016년도부터는 장녀 김선정 관장이 운영하고 있죠. 이 아트 선재 센터는 김종성 건축가의 작품인데 지상 3층, 지하 3층 건물에 전시장, 극장, 한옥을 갖추고 여러 장르의 활발하게 협업하는 실험적 전시를 시도하고 신진 작가를 발굴하는데 힘쓴 것으로 미술계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흘 뒤에 12월 19일 날 롯데의 신격호 회장님이 99세로 또 별세를 하셨죠. 신 회장님은 평소에 훌륭한 예술작품을 한국에 남기고 싶다라고 하셨고, 이렇게 해야만
해외에서도 한국을 찾는 세계적인 관광 인프라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의사를 표현하셨습니다. 123층 롯데월드타워는 신 회장님이 30년 이상을 추진해온 프로젝트였습니다. 잠실 일대의 노른자 땅을 놀리느니 차라리 아파트를 짓자, 이런 직원들의 주장이 있었겠습니다마는 당신은 세상에 자랑할 만한 시설을 남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드디어 2017년 4월에 신 회장님의 말대로 123층 롯데월드타워는 관광객들에게 한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가 되었죠. 그리고 신 회장님은 이미 이제 한국의 관광 산업도 볼거리를 만들어서 제공하는 수준으로 발전해야 된다 라고 하는 어떤 그 문화적 고집을 지켜나갔는데, 그 말을 현실화시킨 것이 1989년도에 문을 연 롯데월드입니다. 롯데월드는 지금도 세계 최대 규모의 실내 테마파크입니다. 기네스북에 등재되어 있기도 하고요. 두 분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우리 화단의 원로이신 민경가 화백님, 그 다음에 석당부리 우이춘 선생님 돌아가셨죠. 그리고 우리 서단의 거목이신 학정 이도능 선생님께서 바로 또 돌아가셨습니다. 특히 학정 선생님께서는 지난번 제가 선거할 때에 관련 기관장님들이나 각계각층의 많은 분들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굳이 옆에 불러 세우셔서 현 후보, 미협이사장 후보 가운데에 서해에 대한 이해가 가장 잘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칭찬하시면서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늘 만들어 주셨던 그런 감사한 마음을 제가 늘 가지고 있어서 그 부검을 듣자마자 밤새 광주 조대 병원 장례식에 가서 조문을 올리고 왔습니다. 역시 이 고인들, 우리 화단에 우리 원로이시고 한 시대를 통관하는 자기의 예술 세계를 이루어내신 이분들께 다시 한번 명복을 빌어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엔 좀 훈훈한 사례라고 할까요? 헬스케어 기업 종근당, 그동안 지속 가능한 경영 실천을 위한 사회 공헌으로 특히 문화예술 분야에 집중해온 기업입니다. 종근당이 한국매선화협회, 그 다음에 아트스페이스의 휴하고 2012년도부터 세계 최초로 진행해온 회화작가 창작지원 프로젝트가 종근당 예술지상 그것이죠. 신진작가 3사람을 선정해서 3년간 3천만 원을 지원하는, 그러니까 매년 1,000만 원씩 지원을 하고 마지막 해 연말쯤에는 전시회를 개최해 주는 지원 방식입니다. 작년 말에 있었고 2018년도에도 그랬고 계속 그 시점에 종근당 예술지상 지원 작가 전시가 이루어져 왔었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대한상공회의소 포브스 사회공헌 대상에서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 범위를 문화예술 분야로 확대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문화예술 부문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고요. 한국 메세나 대회 메세나 대상에서 창의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종근당의 이장한 회장님은 미술품 콜렉터로서 이 예술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많으신 분입니다. 이 종근당 예술지상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작가 성장을 돕고 나아가서 한국미술계 발전에 이바지할 계획이다 라고 하시니까 저희 작가들에게는 감사한 분이죠. 그리고 지난 12월 말에 12월 27일에 국립현대미술관에 관한 논란들이 좀 떠올려져 올라왔습니다. 우리 혹평의 얼룩진 50주년이다 라는 제하의 기사가 있었는데, 올해로 1969년 경복궁에서 미술관이 간판을 내건 지 만 50년 되는 해입니다. 그러다 보니 연초부터 국회에서 대대적인 홍보를 벌였습니다마는 국립현대미술관 개관 50주년에 대한 미술계의 대체적인 평가는 전시 흥행도 실패했고 담론의 생산에도 실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2019년도 예상 관람객을 약 268만 명으로 잡았었는데 2017년도에는 284만 명, 그 다음에 2018년도에는 245만 명과 비교했을 때에 계속 제자리 걸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더군다나 지난해 같은 경우는 12월 달에 개관한 청주관의 관람객 수 22만까지 포함한 수치라고 한다면은 이건 어디서 퇴보한 것이라는 거죠.
반면에 예산은 꾸준히 늘고 있는데 2014년도에 실질 운영 예산이 389억 원이었는데 작년에는 622억 원으로 5년 만에 2배 가까이 뛰었다는 거죠. 그리고 올해 2020년도 올해 예산은 633억 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이런저런 것들이 또 올려졌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뭐 제목이 소리 소문 없이 끝난 50주년 맞이 비전 중심, 비전이나 중심 과제를 발표하면서 요란했습니다만은 뭐 속빈 강정 같이 끝났습니다. 뭐 올해 발표되는 것도 보니까 뭐 초점이 없고 너무 시의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던데, 세금 577억을 지은 청주가는 또 지난해 9월달에 천정에서 빗물이 누수되면서 긴급 방수 공사를 벌이기도 하면서 이 부실 공사했다고 또 이제 말이 많이 또 일었었죠. 그리고 이념 편향 논란은 끊이질 않았습니다. 지난 1월달에 윤범모 지금 현재 관장님이 그 당시에는 후보였겠죠. 관장 공모 역량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고 탈락을 했는데, 그 당시에 합격자를 밀어내고 재평가 기회까지 부여받으면서 최종적으로 선발이 되면서 코드 인사다라고 하는 논란이 아주 격렬하게 떠올려졌었죠. 근데 이제 뭐 결과적으로 우려한 대로 그때 제시했던 중점 과제 중에 하나가 북한과의 교류였는데 뭐 공수표로 끝났습니다. 왜냐하면 북한 측의 협력기관을 찾지 못해서 그렇다라고 발표했는데, 여하튼 50주년 행사였던 광장, 여기에는 세금이 10억 원이 투입이 됐는데, 말하자면 첫 3관 통합 전시였는데 역시 뭐 혹평이었습니다. 특히나 덕수궁관에서는 전시 중에 위작 의혹으로 작품이 교체되는 또 이런 망신사를 또 겪었죠. 근데 이제 이거는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때도 아마 우리 미술계에서는 웬만하면 다 기억을 하실 텐데,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이승자 화백의 숨겨진 나무의 기억이라고 하는 이 작품이 이제 위작으로 판명이 됐죠. 이제 국현에서는 이제 소장했던 이 작품이 위작으로 판단해서 불용 처리했다라고 했고, 뭐 제작, 유통 관련한 그 수사를 의뢰했다. 뭐 경매사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요구한다라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 작품이 국립현대미술관에서 2003년도에 서울 옥션 경매를 통해서 3,770만 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한 차례 전시가 되었는데, 그러고는 전시 안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2012년 전시 때에 이승자 화백의 유족이 위작이다라고 이미 의혹 제기를 했습니다. 그랬는데도 여기에 대한 아무런 그 답변이 없다가 결국은 이제 감사를 벌인 문화체육관광부가 미술적 책임자에 대해서 주의 처분을 의결했죠. 근데 뭐 주의는 경징계보다도 더 낮은 징계 외 처분이어서 솜방망이 처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때 기사화되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또 반복이 되었네요. 그죠? 그리고 10월 달에 개막했던 과천관 전시는 조직 내부에서조차도 안타깝다라는 반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민중미술적으로 지나치게 편중되었다는 지적이 많았죠. 이 전시를 보러 왔던 20대 대학생은 전시가 너무 무겁고 무섭기까지 하다라고 하는 이제 글을 올리기도 했는데, 이것 때문에 올해 지금 6월달로 예정되어 있는 6.25 70주년 전시도 뭐 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광장 재탕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또 이 국립현대미술관의 산적한 과제 중에 하나로는 외국인 관람객 비율이 5% 수준이어서 미술관이 철저하게 내수용에 거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외국인 관광객들이 그 나라의 대표 미술관을 얼마나 찾는 자가 문화국력과 직결되는 것인데, 이제는 이제 국현이 관람객 유입을 막는 미술관의 정치적 설림을 좀 경계하고 순수한 이슈를 선점하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또 올려졌습니다. 그리고 작년 연말에 언블리버블한 재밌는 소식이 하나 외신으로 나왔습니다. 역시 12월 달이었는데 793억짜리 클림트 그림이 쓰레기 봉투에서 발견됐다는 거예요. 여인의 초상이라고 하는 이 작품이 내용인즉슨 도난당한 줄 알았던 구스타브 클림트 작품이
원래 전시가 됐던 미술관 벽 틈에서 22년 만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탈리아 피아첸차의 리초디 현대미술관에서는 이 피아첸차는 이탈리아 북부에 있는데 밀라노에서 남쪽으로 기차로 한 1시간만 가면 되는 거리에서 저희 작가들도 유럽 투어를 할 때에 잘 가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 이제 그 1997년에 분실됐던 클림트의 여인의 초상이 발견되었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이 미술관의 정원사가 건물 외벽에 담정이 능쿨을 정리하던 중에 벽에 붙어 있는 금속판을 열어보니 검은색 봉지가 있었는데 그냥 쓰레기인 줄 알았다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 이게 22년 만에 나타난 구스타브 클림트의 그 여인의 초상이라고 하는 작품이었습니다. 근데 이 로라 본반티 미술관 부관장이 작품 뒷면에 있는 밀랍 봉인도 확인을 했고 도장으로 볼 때의 진품이라고 하는 거죠. 이제 이게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시가로 6천만 유로랍니다. 6천만 유로. 우리 하나로 약 793억 6,920만 원에 이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피아첸차 문화자문위원회 관계자는 이게 원래 여기 있었던 것이 아니라 훔쳐갔던 사람이 아마 이 자리에 되돌려 놨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난 직후에 이 미술관 정원 모든 곳을 다 샅샅이 수색을 했고, 그리고 또 이상한 점은 이 작품 상태가 지극히 양호하다는 거예요. 만약 22년 동안 이 자리에 있었다라고 하면 이거는 불가능한 상황인데 그렇지는 않다. 그죠? 22년 동안 이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보이지는 않는다라고 했는데, 여하튼 이제 이 작품이 새로 나타나면서 특히나 이 여인의 초상은 이 사라지기 바로 직전 해에 이 레이저 검사를 통해서 클림트가 다른 작품 위에 그린 유일한 작품이다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죠. 이렇게 어찌됐든 돌아와서 다행입니다만은 우리가 요즘 미술계나 전시나 모든 것들이 어떤 스토리텔링이 있어야만 조명을 받고 보도가 되고 한다는 점이 좀 섭섭한 면도 있습니다만은 어쩔 수 없는 시대적 추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는 입 다물고 가만히 앉아있어도 저분이 작품이 좋으면 존경하고 속으로 이렇게 참 경외의 마음을 가지는데, 세상과의 소통에서는 어떤 그 스토리텔링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저도 한번 미술협회 부의사당단 회의를 할 때 몇 년 전에 어떤 작가 선생님이 정말 몇 년 만에 고심고심 끝에 전시를 하려고 언론이 좀 보도해 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당신 이혼이라도 했느냐고 물어보더랍니다. 그 어떤 스토리텔링이 있어야만이 이 작가를 소개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어떤 이제 여지가 생긴다는 거죠. 여하튼 간에 올해도 이제 많은 일들이 있을 것 같고 또 많은 일들도 생겼습니다. 앞으로 계속 찾아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요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회 전반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어제 오늘 그저께 새로운 확진자가 주춤거리고는 있지만은 방심하지 마시고 마스크나 손 씻기 이런 기본 매뉴얼을 잘 지키셔서 건강한 나날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